two, three, four.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정봉주의 전국구 쉬운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 부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치 대화에는 정 부대표의 가족과 지인 등 약 3,000명과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제3자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만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의 인기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선정하는 언론자유지수와 반비례합니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언론자유지수 1, 2위인 국가에서 텔레그램은 252건 아래인 반면 텔레그램 다운로드 수 1위인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57위에 그칩니다. 오늘 주제는 사이버 사찰입니다. 사찰과 요즘 친해 내가. 그러니까요. 예. 생선향기도 부족해서. 생선향기도 사찰 얘기인데 오늘도 사찰 얘기야. 저도 사찰 전문 변호사인데 불법 사찰 사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불법이 또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불법 사찰이. 예, 불법 사찰은 확실히. 깨알 같아. 자글자글해 자글자글.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방금 자글자글 구라를 날리신 최강욱입니다. 변호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데일리 기자 같지 않은 탐사 전문 기자인데 거기가 있지, 한겨레. 거기도 탐사 전문 팀이 있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특별팀 꾸린 것도 탐사해야겠죠, 또? 네,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젝트 TF로 배속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근데 있습니다. 왜 나는 같이 그 조사를 다니는데 왜 월급을 안 줘? 자봉이니까. 비정규직이라도 좀 줘야지. 자봉으로 치는 거예요. 자봉틀인데 옛날 자봉틀. 맞아요. 자방침이라 그랬는데. 자방침. 그 전라도 사투리? 예, 자방침. 자,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화영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이버 사찰을 다룰 한겨레 최고의 전문가, 국장급 평기자, 김재섭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한겨레 김재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몰랐더니 김재철하고 한 끗 차이시네요. 예. 이름이? 김재철은 나쁜 놈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세상 나쁜 놈 좋은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 좀 뜬금없는 비견. 아니, 저도 전혀 의식을 못하다가. 전화로 이름 딱 듣고 김재철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우린 촉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혹시 사촌 동생은 아닐까. 지금 사이버 사찰이 뜨겁죠. 오늘 사이버 사찰은 정봉주를 꿈꾸는 영원한 짝퉁 정봉주 정청래가 너무나 나오고 싶어 했던 거야. 우리가 목요일날 녹음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국정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참 그 양반이 뭐 한 건 했죠. 밴드도 사찰했다. 그리고 IT나 이런 인터넷 쪽으로 강하니까. 그래요? 네. 그럼요. 원래 2000년대 초반에 원래 사이버 정당 모바일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런 쪽으로 좋아해. 그리고 인터넷에 가면은 예. 자기가 막 대장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얼굴 안 보고 사람들이 글씨만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 국정감사하면서도 많이 밝혔죠. 예. 네. 이번에 뭐 밴드 사찰권.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르면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선언한 적이 있어요. 막장 드라마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은 안 부르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 불가피하게 생량이 된 거지. 그래도 정청래 한번 불러줄까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예. 가을이 지나면. 예. 예. 정청래 의원이 사이버 사찰을 그 장윤선 기자한테 했더니 정청래 의원이 많이 하니까 정청래 의원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그 의외예요. 왜요? 아니 그 이미지는 사이버나 IT 이미지하고 안 맞잖아요. 보면. 인터넷 활동을 좋아해요. 인터넷 활동을. 재래시장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없지 네, 않은데. 네. 그다음에 그 브라운관 이미지 아니야. 얼굴이 넓적해갖고. 그래도 만날 때마다 하호영 기자 언제 저 방송 느냐 구박을 계속하는. 방송 실력이 느냐고. 늘지 않는다. 예. 아직도 엉망이다. 막 이러면서. 그럴 땐 그래야죠. 그렇게 테크닉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새정치연합에 있지. 그러고. 아니 막 핸드폰 누르고 이상한 음악 틀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막 장바닥에 나오는 음악 틀어놓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은. 예. 그리고 자기를 알리는 시그널 뮤직이라고. 그리고 네, 우리가 이렇게 틀잖아. 여기서 까고 조지고 싶잖아요. 네. 더 좋아.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그럼 자기 부고 소식만 아니면 지 이름 나오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무플로 대응해야 되는데 너무 또 얘기를 했구만. 아니 근데 정청래가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일 열심히 하니까. 예. 우린 이쁘게 보잖아요. 네. 우리를 제한 다른 사람들이 까서 그렇지. 사람들이 팟캐스트 저절로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이런 것 같아요. 후원이 정봉주가 하면 이게 안 될 리가 있겠냐. 네. 그리고 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심. 네. 예. 근데 우리가 이 제작비도 투입을 하고 돈도 살짝 좀 모아갖고 스튜디오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스튜디오 마련할 돈은커녕 제작도 못할 형편이 됐어. 전국구 자발적 유료 CMS 후원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빵 전국구 페이지에서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571-910-005-27704 하나은행 571-910-005-27704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버 사찰 어디까지 밝혀졌고 아직도 미공개된 게 이게 그 군 사이버 사령부 그 댓글 개입 이런 것처럼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이 있는 건가요? 뭔 짓을 하는지 몰라 아직도? 얼마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들이 늘 그래. 얘들 빨간 펜 정책이거든. 우리가 밝혀서 너네 이거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걸 첨삭지도 해줘. 네. 요만큼은 했고 요만큼은 안 했고. 지금도 그런 격이죠. 예. 지금도. 사실 카카오가 카카오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카카오서부터 문제가 됐나요? 제일 먼저 발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이. 일단은 이제 9월 딱 한 달 전이네요. 예. 9월 16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18일이죠. 이틀 뒤에 검찰이 기다렸던 데. 그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근데 그 전에는 안 했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지금 드러나는 걸로 보면 했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팀킬 한 거야. 아군을 죽인 거야, 자기들. 예. 박근혜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짓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쪽에서는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 보여줬는데 그 거기서 이제 카톡이 이상하게 끼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애초에 검찰 보도 자료에는 그 주요 포털 사사라고 돼 있어요. 사사라고 돼 있는데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 네.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도 이게 포털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드러납니다. 카카오가 간부가 거기에 참여한 걸로. 근데 이게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선결돼 있는데 카톡은 그 다른 포털이나 이런 거하고는 이게 주는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빵 터진 거구나. 터진 거죠. 왜냐면 카톡은 거의 생활에 우리가 지금 붙여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포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댓글에 악성 비방글 쓰면은 뭐 IP 추적해서 어쩐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익명성도 있을 것 같고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카톡은 그냥 늘 전화기에 있는 완전 거니까 노출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불안감의 정도가 심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사이버 사찰인데 10월 들어서는 카톡 사찰로 이게 상당히 구체화가 돼요. 근데 그 계기가 10월 1일 날이죠. 참 그 다음 카카오도 참 공교로운 게 10월 1일 날 그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한 다음 카카오 합병 법인이 출범을 합니다. 10월 1일 날 출범을 하는데 그날 이제 그래서 프라자 호텔에서 개업한 날 주방에서 불난 그렇죠. 거네. 프라자 호텔에서 너무 멋진 비유. 그 출범선식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출범식 기자간담회 했는데 또 다른 데서는 뭘 했냐면 세월호 만민공동의 공동주체자 내 카톡 내용하고 이용을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기자간담회를 해요. 그렇죠. 세월호 만민공동의 근데 상당히 거기서 이제 나뿐이 아니라 카톡에서 같이 대화를 카톡방. 하는 3,000명께 같이 털렸다. 같이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그분은 그걸 어떻게 알고 터뜨렸지? 이게 원래 감청이라든가 압수수색 내지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이용 내역이요. 그거를 제공을 한 뒤에는 본인한테 통보하게 돼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오는데 바로 안 오는데. 그게 이제 보면 이 공소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공소 없음으로 하든가 어쨌든 처분이 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30일 이내에요? 네. 30일 이내? 은행 계좌 추적한 게 6개월 정도 그렇죠. 있다가 오는구나. 하도 많이 털렸고 나는 뭐가 온지 논양 털었다고 하는 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터지면서 그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이쪽 출범 기자간담회에서는 막 축하 분위기가 하는데 밖에서는 막 엄청난 성토 분위기가 된 거죠. 성토 분위기를 내고. 근데 거기서 그 다음 카카오의 공동 대표가 아주 사고성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밖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카톡 간부가 거기를 갔다. 그 얘기를 해서 회의에 참석했다. 사실은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시민단체 쪽에서 나와요. 그 그럼 어디서 제보가 들어온 거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제가 그 카카오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갔냐? 갔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있는 자리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기자간담회 끝나고 백브리핑 할 때. 백브리핑도 아니고 나왔는데 담배 피고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평상시에 안면이 좀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그 국장급 평기자료를 알긴 아는 거냐, 거기서? 그렇죠. 밖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갔냐? 물어봤더니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근데 이 멘트가 너무 좋은 멘트라서 안 쓸 수가 없는 멘트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사 쓰면서 그 사람 탓으로 돌리네. 멘트가 좋아서. 멘트가 좋았고,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을 쓰네. 저는 그분하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안에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서비스 사업자로서 정부의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카톡의 방침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함정이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은 따르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사고성 발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 법 집행이 아니었거든. 이게 밖에서 이제 기자간담회 한 내용하고 이게 딱 결합이 되면서 팍 터져버린 거죠. 그러고서 중간에 자꾸 이쪽에 해프닝성 발언이 이어지잖아요. 왜 그 카톡의 고문 변호사가 영장 집행하러 자기 집에 오면은 한 말도 못할 것들이 여기다 대고는 왜 저기 하냐 무슨 뭐라 그랬죠? 그때 무슨 가련한 백성이라 그랬던가 하여튼 그 표현이 또 자극적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구조는 비슷하네.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아니 이제 그런 점은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영장을 들고 왔을 때 기업이 거기 저항하면 망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너무 심하게 나무라느냐 그런 일종의 항변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표현 방식이나 그 얘기 자체가 외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데도 막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구글은 막 또 이런 거 다 막아버리고 이렇잖아요. 자료 제출 절대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막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 자발적으로 갖다 바친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고문 변호사는 그 발언을 섹시하게 하는 의도가 딱 보이는데 새누리당 가서 공천받고 싶은 거 아닐까?
아니 뭐 제가 그 그 정도는 친구를 좀 아니야? 아는데 뭐 예. 그 정도는 아닌데 나름 이제 그 IT 분야에 상당히 지식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인데 예, 언제 한번 불러고 하면 좀 까지. 아니 그것 때문에 고문계약 해지당했어요 그 친구. 그래요? 네. 그렇지 고문을 고문 네티즌들이 하도 저기해서 아니 고문 변호사 하면 고문해주지 왜 고문관처럼 굴어. 사실은 고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좀 두드려주고 대변한 싶었겠죠. 건데, 예. 예. 이게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 전제를 정부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정부는 정당한데 예. 아니 그거는 살짝 깔고 그냥 살짝 깔고 예. 그런 뉘앙스를 준 거 아니에요. 그 예. 멘트를 보면 그런 셈이죠. 정부가 정당한 일을 아까 얘기했잖아. 정당한 법집행. 예. 영장 들고 오는데 어쩌란 아니,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처럼 반골 기질 있는 사람 정당한 법집행 딱 꽂히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과연 정당한 짓을 했냐? 가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카카오 대표가 직원들을 보내서 갔단 말이에요. 네. 가서 이제 이들이 한 행위가 과연 정당한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들은 그런 거죠. 그 사실 이제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은 이 다른 규제는 규제한 만큼만 축소가 되는데 사실 예. 표현의 자유 이런 거는 눈짓만 해도 이게 확 위축되는 이런 성격 특성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음 카카오가 이제 이용자들의 이제 정서는 그런 거죠. 니네가 우리 편에 서서 정부에 그거를 좀 맞서줬으면 하는 게 이용자들의 정서인데 예. 그거를 못 읽은 거예요. 야, 검찰이 오려니까 딸랑 가? 야, 달라면 다 줘. 페이스북에 저거 보고는 뭐 저 미국에 누가 뭐라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인터넷의 미래를 죽인다. 우리는 정부랑 싸울 거다. 막 공개적으로 막 기자간담회 하고 그러는데 오른다고 달랑 가냐? 이런 정서가 이제 쫙 퍼진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쪽에서 전국구 정신을 좀 읽었으면 평상시에 전국구 좀 들었으면 답답한 거 이럴 때 보면. 근데 몇 조씩 매출을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 한 거죠. 예. 그렇잖아요. 저는 좀 안쓰럽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 이름 앞세워서 덤비는데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맞아. 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걸 딱 그 자기들 저항을 하면 미국 같은 데 저항하면은 그걸 논리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싸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바로 뭐해? 국세청 통해갖고 세무조사 들어오잖아요. 꼼짝 못해 그럼. 그리고 이제 또 합병 그거 정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예. 거기도 사실은 딱한 입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었죠. 그렇지. 예. 그 국세청 애들 즐겨 쓰는 용어 알아요? 뭐 있어요? 마른 수건 짜도 물 나온다. 예? 마른 수건을 짜도 물 나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 국민들은 자기를 돈 벌어주는 그냥 그 호갱이고 나머지 그 정부 눈치만 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시작된 시점이 그때인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확 늘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저 텔레그램이 최근에 이제 기획었는데 예. 이 텔레그램이 국내에 들어온 게 그 좀 재밌는 사연으로 들어와요. 예. 이게 뭐냐면 작년 말이죠. 그 이름 얘기해도 되냐? 그냥 뭐 기업에 IR 담당자가 광고비 받지 않고 업체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네, 그 뭐 업체 IR 담당자가 그 실적을 IR 담당자가 뭐예요? 그 예를 들면 투자 설명회, 그러니까 회사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투자자들 상대로 이제 설명하는 그 담당자가 그 실적을 그 애널리스트 몇 명한테 미리 빼줘요. 네, 좋지 않다라는 걸 빼줘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 이 주식을 빼요. 그러니까 자기 그걸 빼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범죄를 한 거죠. 네. 내부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제 빼준 거죠. 이 회사가 망가지고 있으니 투자했던 돈 다 빼라. 그러니까 공시하기 전에 이제 미리 빼준 건데 그게 걸려서 그 금융위가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메신저를 다 뒤졌거든요. 네, 메신저를 뒤졌는데 그때 이제 국내 그 증권에서 많이 쓰던 메신저가 한 2가지 있는데 그걸 쓰던 선수들이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밖에를 가요. 네. 안 털리는 금융위에 거 찾아보자. 안 털리는 거를 찾아서 가는 게 그게 텔레그램이에요. 그게 시작이었구나. 텔레그램. 그래서 텔레그램을 쓰는데 쓰고 있는 그들은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가 다 쓴 건 아니고 그 중에 꾼들이 내가 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털리지 않는 메신저로 간 게 텔레그램이었다. 네. 재밌네. 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증권방송 이런 데서 요즘 꾼들은 이런 거 쓴답니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갔더니 또 다른 꾼들도 딱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번 건이 딱 터지면서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건으로 그 사이버 망명이 되는데 도대체 텔레그램을 이제 우리는 IT 잼뱅이니까 어떻게 저걸 알고 갔을까 했는데 그런 전사가 있었네. 그러니까 소문은 돌고 있었구나. 그 텔레그램 쪽이 안전하다. 그 텔레그램 소개를 잠깐 하셨는데 그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정부하고는 아무런 뭐 갈등 관계 이런 게 없었나요? 사실은 스토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언론 통제에 능한 나라 아니야? 예, 러시아 개발자가 애초에 VK라는 그 메신저를 개발을 해요. 개발을 했는데 텔레그램 이전에? 예, 텔레그램 전에.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그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그 다음 카카오가 그 직면한 상황하고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거기는 그거를 거부를 하고 그 개발자들이 독일로 망명을 합니다. 거절할 때 러시아 말로 했겠죠. 노 했겠지, 노. 그건 제가 제 눈으로 보질 못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독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텔레그램을 개발을 하고 서버를 거기다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상황하고 맞고 이용자들이 더 이렇게 기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거기도 이제 보나마나 우리가 푸틴하고 친하진 않지만 정보 통제 뭐 출신이요 거기가? KGB 출신 아니에요 푸틴이. 그러니까 정보 통제, 언론 자유 제약 뭐 이런 건 능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 도감청은 수시할 거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텔레그램을 만들었네. 그래서 처음에 텔레그램이 독일 거다 러시아 거다 이게 막 헷갈려서 나왔잖아요 기사들이. 어디 건지. 그나저나 아이템이 하나 늘었네.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인지 어디에서 일배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좌익 식별법이라고 있었대요. 좌익 식별법. 뭔지 아세요 그거? 몰라요. 포털 사이트로 다음을 쓰는 자. 네이버가 아니고. 나 해봐. 적어보세요.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다음을 띄워놓는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이메일을 지메일을 쓰는 자. 구글의 지메일.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아이폰을 쓰는 자. 요게 좌익 식별법인데 하나 늘었네 이제. 메신저를 텔레그램 쓰는 자 이거 확실하네. 우리는 다 아닌데 난 다음은 포털로 쓰지만 지메일도 안 써요. 다음 써. 왜냐면 다음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을 다 까는 거야 나는. 그다음에 아이폰 안 써. 왜냐하면 아이폰은 도청이 안 되잖아요. 도감청이. 근데 이거 뭐야 스마트폰 갤럭시. 이건 수시로 도감청 된대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위해서. 아니 뭐 까봐야 별거 없으니까. 텔레그램 얘기 잠깐 하셔서 말씀인데요. 기자들은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공무원들은 텔레그램을 모르다가 텔레그램을 넘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연락 안 하던 기자들한테도 너무 자유롭게 연락하고 뭐 인사 주고받고도 너무 자유롭고 평소에 카톡이나 메신저 뭐 문자 이런 건 문자 주고받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은 노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공의 공무원들이 엄청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제가 좀 일찍 갔어요 텔레그램으로. 그러니까 일찍 가면 막 그날 하루에 드디어 의원님도 오셨네 그러면서 하루에 인사글이 한 500개가 올라오더라고. 와다닥 막 올라오는데 그리고 한 1,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 전직 의원들, 현직 의원들하고 친하잖아. 걔들이 다 넘어와. 그럼 내가 혼자 이 새끼들은 왜 오지 여기를? 아니 그냥 구린 게 많으니까 오지 당연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유행인데 이거 쫓아하지 않으면 계속 인생에서 까일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야. 보니까 괜히 IT 이 지체자라고 찍힐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자로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던데요? 텔레그램으로 오라고 그죠? 근데 저는 그거를 주로 현직 부장검사, 부장판사들이 다 보내더라고. 지네들이 가가지고 일로 오라고. 전 아직 안 갔는데. 뭔가 그러니까 완전 이건 가려지는 거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갑시다 다시.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넘겨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민간 업체가 고객의 카톡 대화 내용 가운데 혐의 사실을 판단해서 대신 집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의 요청에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수사당국이 아니라 법무팀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혐의점을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서버를 중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카카오톡 측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다. 따르겠다. 네. 그럼 얼마나 들여다본 거예요? 지금 드러난 게.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예. 뭐 텔레그램을 간다라고 하는데 자기네 트래픽 변화는 없었대요. 카톡 이용자들의. 그래서 이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미지가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8일이죠. 8일. 예. 일주일 지나서 8일 다음 카카오 대표가 일차적으로 낮은 단계를 한번 합니다. 뭐냐면 일단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감청영장, 압수수색영장, 그다음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다 까요. 까는데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딱 3분기 동안에 한 게 감청영장이 140건이 넘고요. 압수수색이 4천 몇 건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건수가 2천 몇 건인데 이건 건입니다. 건. 예. 그러니까 한 건에 수백 개가 들어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 문서 거 한 건에 아니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뭐 최소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 대상이 됐다라고 이제 쉽게 보는 거죠. 얘기해서 네. 그 5천만 국민 거 중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좌빠라고 했다 한 상위 한 10% 다 봤다는 거예요. 뭐 추정이 가능하죠. 한 건에 한 명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명과 통신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그렇죠.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7단계 이론이라고 아세요? IT. 이건 사회학인데 일종의. 7단계 이론이 뭐냐면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7단계만 건너가면 다 아는 게 아니고 7단계만 건너가면 지구를 돈다 그래요, 정보가. 네. 그리고 7단계 건너가는데 30분 걸려요. 그게 7단계 이론인데 그래갖고 SNS 그러니까 트윗을 쓰는 것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트윗이 전 세계 20몇만으로 이렇게 쭉 퍼지는 게 7.8회 리트윗 하면서 전 세계로 쫙 깔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7단계 이론이라고 사회학적으로 만들어놨던 게 입증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들어가갖고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연결된 거 7단계 보면 대한민국 다 본 거예요. 그런 소리죠. 이런 걸 사회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이 팟캐스트 방송이 없어. 그러니까 단 하나의 정치 팟캐스트가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 깨알 같은 거 하나 더 말씀드려요. 7단계 이론을 누가 알아 이걸. 검찰에서 아까 불러가지고 카톡에 가서 참석한 회의. 검찰에서 왜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대통령 왜 불러 검찰에서? 아니 대통령 말씀을 받들어서 회의 이름이 뭐냐면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말 좀 무섭다. 이름도 무서워. 이렇게 해놓고 대검 형사부가 회의 자료 만든 게 이게 국회에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보도가 된 건데 아까 우리 하하영 기자하고 이거 보다가 참 얘네는 어떻게 공문서를 이렇게 만드냐 했거든. 여기 보면은요. 이게 참석하는 사람이 뭐 중앙지검, 대검, 미래창조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 이게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참석한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회의 자료잖아요. 거기다가 뭐라 쓰는지 아세요? 주요 진행 일정, 차장검사님 인사 말씀. 그러니까 뭐 차장검사 인사도 아니고 차장검사님 인사 말씀. 이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다음에 차장검사님 회의 주제 이렇게 해놓고 뒤에를 보면 검찰 참석자 명단을 써놨는데 이것도 아니 사실 검찰에서 누가 왔는지 직책만 소개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누구님 그랬어요? 대책 회의인데 이름 조 아무개 소속 직위 써놓고 기수가 써 있어요. 기수. 기수가 써 있고 더 골 때리는 건 주요 경력 협회. 이걸 왜 써놔 여기다가? 이걸 왜 써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위계질서를 분명해서 기수 보고 니들 밑에 있는 놈들 회의 땐 잘난 척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이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이걸로 이제 이게 높은 놈들이다. 높은 놈들이니까 니들 까불지 말고 하는 대로 쫓아라. 이 회사도 있었으니까 기수 딱 하고 이게 권위적으로 제압한 거네 이게. 이렇게 딱 제압해놓고 이제 과거 경력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엄청난 거 써놓은 거야. 막 대전지검 특수부장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대검 사이버범죄 수사단장 막 이렇게 써놓고. 아유 저렴하다 저렴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내용에 들어가면은요, 예. 진짜 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예. 유언비어 명예훼손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담 수사팀과 포털 사이트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해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어? 그 실시간 감청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방침이에요. 회의 방침. 예. 그리고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하여 포털사에 글 삭제 요청. 그리고 주요 타겟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하여 실시간 적발 증거 수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급증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조기에 유언비어 명예훼손 사범 적발. 이렇게 다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이런 얘기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까지 얘기한 건 아니다. 이 뭐 내용을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딱 분석을 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좀 낮은 차원에서 분석하면 기수 써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누구 이렇게 잡아갖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맞는 애가 좀 덜 맞으려고 형 그 뭐 옆에 학교에 누구 아세요? 그러면 거기서 더 맞아요. 왜 더 맞냐? 이 새끼가 어디서 족법하라고 그러면서 맞는 거야. 원래 기수 써놓으면 두들겨 패야 되는 거야 저런 건. 네? 이 새끼가 어디서 족법하라고 그러면서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그 실시간 감청에서 네. 댓글 삭제 대응 체제 정비 이건 우리가 오래돼서 잊어먹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됐어요. 내 감옥 있을 때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때 딱 지침이 오가고 비슷해.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생겼어. 네, 네. 옛날부터 관계기관 대책회의 하던 그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온 저 자료를 거꾸로 역으로 하면 거꾸로? 당신 무슨 방송 기자? 역으로 다시 이렇게 논리 체계를 보면 국정원하고 사이버사가 했던 작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특정 단어, 똑같아요. 특정 단어를 가지고 작전을 하라. 그리고 각 그 유관기관끼리 긴밀하게 협조해라. 예, 이 그대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역으로 반복하는 반대로. 아니 저거를 그 기술적으로 물어봤더니 그 메신저 앞에다 그 뭘 하나 이렇게 필터 같은 걸 달아갖고 키워드를 입력해 놓으면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갖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하는 메신저들이 다 잡히는 거야.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세월호 하면 다 잡히고. 예. 예? 수사권 기소권 하면 다 잡히고. 그런 걸 끄집어낸 다음 그것을 감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라. 그러니까 써 있다고요. 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문재인 그 검색해갖고 뜨는 거에다가 문재인 까는 거 올리고. 그렇죠. 아, 이거 참 멋진 놈들이야. 멋진 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멋진 놈들 풍년이요. 멋진 놈들이 기수별로 이렇게 많아. 기수별로. 저는 저 자료 보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게 그 말하자면 저 자리에 있는 검사님 자리 배치표 그림도 들어있어요. 좌석 배치도 딱 그래가지고 좌석 배치도. 아유. 그래서 이제 멋진 놈들도 센 놈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벌어붙여가지고 쫙 앉아.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진짜 다음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 관계자들 와서 얼마나 쫄았겠어. 그렇죠. 오줌 지리자는 게 저런 데 갈 때는 이 기업인들에게 알려줄게. 저런 데 갈 때는 앞으로 기저귀 차고 가세요. 오줌 지리지 않게. 아유 하는 짓거리 참 진짜 동네 양아치 새끼들이 이거 옛날 싸울 때 가죽장갑 끼고 나타나잖아요. 쌈도 못하는 놈들이. 그거랑 똑같은 거 가죽장갑 끼고 나고 가죽장퍼 입고 와갖고. 진짜 이거를 참 저열하다 진짜. 그러니까 나도 오늘 가죽장퍼 입고 왔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같은데 열리는데 회의록 딱 배포하면서 보고자료 배포하면서 장관님 인사 말씀 뭐 이렇게 써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이런 인간들이 또요 국회 오잖아요. 얼마나 설설 기는지 강한 사람한테 말도 못 붙여. 눈빛도 안 쳐다봐. 그 불경죄니까. 참 이런 건 멋진 놈들이야. 존만이 멋진 놈들이야. 저런 저런 거꾸로 세워놔야 돼. 검찰의 문화나 이런 거를 좀 알면 이런 심정은 이해가 가요. 왜 기수랑 주요 경력을 써놨는지. 왜냐하면 법무부의 과장, 대검의 과장 이거는 그 부장검사급이거든요. 걔들이. 그러면 지네끼리는 이 공무원 1급하면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책이 과장이잖아요. 그 과장은 일반 중앙부처에는 4급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와서 맘먹을까 봐 이렇게 자세히 써놓는 거야. 나는 이게 여기 같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 대한민국 김치. 최고급 국산 재료와 1박 2일에 출연한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최고급 프리미엄급 영부인 김치. 가정에서 직접 드시는 것은 물론
마음을 담은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전화 주문 02-948-1519 02-948-1519 지금 주문하세요. 영부인 김치. 이것은 상조 광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음과 슬픔을 떠올리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 번 가입으로 여행 상품, 회갑, 환갑, 자녀 어학연수 등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는 상조. 여럿이 함께 가입하여 부담을 덜 수 있고 애도 중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대신 해결해주는 상조. 우리 삶에는 마지막 순간만큼 소중한 순간들이 많기에 대노복지사업단의 상조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생각하려 합니다. 전국구 청취자분들께는 단체 가입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399만 원이 아닌 총 369만 원의 가입비를 월 3만 원씩 나눠받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전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짧습니다. 문의 전화는 1899-6330, 1899-6330. 전국구 청취자들을 위한 직통번호입니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전국구와 함께 사랑과 배려로 진보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씨 이거 감청한 거 내용도 못 들어가겠네. 장갑 가죽 장갑 끼고 온 바람에 전 국민을 다 전 국민의 대화 내용을 다 본 거로 추정을 안 할 수가 없네. 명백한 사이버 사찰입니다. 예. 불법인가요? 이거요? 이게 정당한 법 집행 맞아요, 이게? 불법이죠. 왜 사찰해, 왜? 불법이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을 끝도 없이 다 봤다는 거. 그렇지. 네, 그거는 원래 영장이 허락한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 영장을 집행할 때는 예. 그 영장 발부나 집행할 때는 그 사람 무슨 범죄 행위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왜 내줬어요? 범죄 의심도 있어야 되고. 범죄 의심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사실은 굉장히 나빠요. 이거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제 감청영장 제도나 이런 게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예. 옛날에는 제가 수사할 때만 해도 이런 통신 전화 같은 거 뭐 어디다 걸었나 통화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저 수사관이 전화 한 번 하면 다 보내주는 거였어 원래. 누구 뭐 저 정봉주 의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서 이만큼 와요. 협조 차원. 바로 팩스로 막 와. 그러니까 도감청 그 감청 영장도 없이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초짜 직원이나 그 업무를 처음 맡아서 예. 좀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예. 아니 뭐 왜 저희가 그걸 보내드려야 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문 하나 보내면 끝났어요 그냥. 응? 협조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홍윤자를 보내라 이렇게 하면 끝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건 마구잡이로 모든 거를 다 저기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이제 감청 영장을 받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 감청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도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청이라고 하는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예. 감청이라고 애들러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데 카카오톡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문자가 계속 뜨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말하면 듣는 게 아니라서 청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감청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감독영장이어야 되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보니까 따졌더라고. 네. 감청영장이 왜 카톡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너네는. 네. 그러니까 카톡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감청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메신저 내용을 달라는 얘기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예. 그만큼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감청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명백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이 담긴 기록을 받으려면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왔어야 돼요. 예. 근데 감청영장을 제시하는데 그냥 줬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에요. 아유, 멍청한 놈들이 진짜. 아니, 저러지 않은 게 다행이네. 영장 왔으니까 군대 가야겠네. 그러면서. 아이고, 씨. 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감청 영장도 그렇고 감청 영장을 받고 네. 이 문서를 다 준 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데도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발부해준 판사라는 놈도 한심한 판사도 놈이고. 한심한 놈이고 이것을 마음대로 이걸 아니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 신청을 해 이거를? 아니 신청이야. 뭐라고 명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뭐 무슨 지금 그 신청 근거 나온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자도 이제 카톡이 뭐 그냥 꼴리는 대로 막 신청해버린 아니 뭐 거예요. 유언비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요. 그 얘기 하려고 한참 참으셨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천 건이 작년하고 올해만 지금 카톡이 시작된 게 2010년도 3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2010년 3월. 그러면 그 전에도 이게 제법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감청장이나 뭐 영장 쭉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불거진 게 그 만민공동의 그 공동체자 한 명 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카톡에 대해서 뭐 감청이 됐건 압수수색이 됐건 뭐 했다는 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나온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물론 뭐 본인들이 통보를 받고도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미뤄 짐작컨대 좀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공개를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사후 통지가 안 되고 있다. 감청을 해놓고도 감청 자체도 그 적절한 합법적 과정이 아닌데 그 이후에 그 결과 자체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확인할 방법이 그러네. 왜냐하면 없어요. 내 카카오톡을 얘들이 감청을 안 할 리가 없거든. 이 새끼를 나한테 한 번도 안 보내줬는데. 최강욱이 거 했을 거 아니야. 정봉주장 무슨 카톡 하는지 우리 카톡을 안 하고 주로 우린 문자 하니까 더 공개가 됐겠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줄까 걔들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뭐 머리털 났냐 뭐 세게 더 났다 이거. 아니 안민석 의원하고 나하고 이 카톡이나 이 문자 주고받는 거는요. 거의 동네에서 삼류 양아치 수준. 욕이 80%. 그 우리끼리 하다 그래. 야 우리 저들이 감청하면 이거 계속 할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들여다보다가 아이 더러운 새끼들 더 이상 안 본다고 떠날 거라고. 아니 아까 이 회의 자료에서 멋진 거 하나 있었는데 멋진 이걸 놈들, 빼먹었네. 멋진 놈들 멋진 스토리. 진짜 멋진 게 있었는데 빼먹었어요. 이거 보면은 회의 자료니까 이게 글씨체도 다 통일하고 줄간격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들 그렇게 했는데 하나만 글씨체가 달라요. 한 부분만 궁서체야.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어. 이거만 9월 16일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요. 멋지게. 멋지게 글씨체가 이게 다르다. 궁서체라니까 이거만. 궁서체 뭔가 있어 보이잖아.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거를 딱 해놓은 거예요. 박스에다가. 이거는 뭐 김일성 말씀도 아니고. 누구 말씀인지 성대모사 안 해도 알겠어. 아니 뭐 대통령이 박지만은 아니니까. 그런데 야 너무하다. 이렇게 쪽팔리게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민간인들 참석하는 회의에. 자 그래서 결국 감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공개된 게 한 건밖에 없죠. 그럼 수십 건, 수천 건, 수백 건 한 건 뭘 했다는 거예요, 감청을? 개인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했는데 본인한테 사후 통지가 안 된 거죠.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횟수는 나와 있는데 뭘 감청했는지가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분이 그 얘기했죠. 그 왜 가만히 있으라. 왜 처음 제안한 사람 있잖아요. 대학생. 그 사람이 지금 당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 사람이 감청됐다고? 통보받았다고? 통보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거가 털렸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나온 그 기록으로 보면 그 세월호 만민공동회 하는 사람은 감청. 저기 진보정당 진보정당 관계자랑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정도.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추정컨대 수천 건의 감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 걸 받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한테 통보가 안 됐으면 공개가 안 돼요. 본인한테 통보. 그러니까 통보를 하게 해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소 처분이 되거나 아니 뭐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해서 처분이 되는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다만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담서에. 네. 다만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국가 아니에 뭐 위해가 되거나 막 이래요? 그렇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데 저기에 다 걸어버렸네. 그리고 통신 제한 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보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옛날에 그 우연 소송 날 때 전기통신사업법 우연 판결 날 때 쓰던 게 이게 공공안녕이거든요. 너무 추상적이고 뭐 하여튼 안녕을 핑계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때 이제 불온통신 규제에 관한 그 심리를 하면서 그랬죠. 불온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질서, 국가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헌재가 그건 결정을 잘 썼어요. 그거나 같은 말이고 다 막연한 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만 넣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답이 나오잖아. 국가 안위. 쟤들이 하는 짓이 뻔한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사전에 이거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위대한 사람일 뿐이지. 너무 느닷없이 들이대니까 갑자기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예하고 나서 보니까 영상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만에 다 걸렸겠네. 다만에 걸렸습니다. 다만에. 전에도 한번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통보가 안 된다는 사실이 통보가 안 된다는 게. 검찰에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국민의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우리가 주고받은 말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일단은 다 망명을 하시고 사이버 망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누구도 텔레그램 쓰라 그랬다면서요? 아니 제가 아는 검사 판사들이 지금 아니 다 말고 텔레그램 쓰라고 아까 일부에서 그거는 아니 중국산 휴대폰을 사라 그랬고 대통령 이 말씀 하시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유망한 IT 기업이 하나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다 텔레그램 쓰는 거 가버리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조 경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태입니까? 지금. 다음 카카오가 망하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게 코스닥 1인가 2인가 그렇다면서요. 지금 코스닥 1입니다. 1위요? 좀 밀리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9조 원대. 오늘 9조 원대 됐는데 그러니까 심각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 국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지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입자가 1억 6천인데요. 국내 가입자가 한 3,800대고 나머지는 해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 내지는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되면 외국에서도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해외적으로 가입자 늘리는데 상당한 타격이 있죠. 왜냐하면 뭐 그쪽에도 다 그 나라의 경쟁 이 메신저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 신났다 하고 이 문제를 계속 펌프질을 할 거고. 사실 외국 사시는 분들은 이 카톡도 많이 하지만 이거 음성 통화도 되잖아요. 음성 통화도 뭐라 그러지? 그 이름이 보이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 완전히 다 드러난다고. 이게 얼마나 그 카톡이 편리하냐면 해외 갔을 때 하루에 10,000원씩 하게 되면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외 나가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이걸로 다 하는 되죠? 1:1 이 메신저로 되지. 그 무척 유용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정말 창조 경제를 했네. 글로벌한 리더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잘 되니까 너희들은 좀 쉬고 이제 텔레그램 러시아를 살리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으로 밟아버리네 카카오톡을. 이 재밌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의 모범으로 카카오톡을 삼았죠. 그래서 이 김범수 이사회 의장, 지금 다 카카오 의장이 그 사람은 왜 의장이라 그랬어? 혼자 스스로를? 그게 지금 이제 대표가 아니고요.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최대 주제예요. 네이버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네이버 이혜진 의장도 이제 이사회 의장. 사실 뭐 좀 나쁘게 보면 뒤에 물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사회 보면 의장. 이번에 국감 때도 결국 이사우 대표가 참고인 채택돼서 오늘 서울고검 국감장 갔잖아요. 만약에 앞에 나서 있으면 김범수가 나왔어요. 김범수 대표가 의장이 나갈 가능성도 있었죠. 아니 우리 집사람이 여기 김범수 도곡동 집 거기 인테리어 했거든. 정말 장소 불문 막 들이대는. 여기 이 회의 자료에 깔때기는 왜 처벌을 못하는지 나왔어요. 여기 읽어드릴까요, 내가? 있어요 그게? 깔때기에 대한 처벌 여부.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그렇지. 특정 피해 대상이 없지. 네.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해지니까 13일 날이죠. 예. 드디어 이제 나죠. 이석우 대표가 이석우 대표가 이제 불응하겠다, 못하겠다. 앞으로 협조 못해주겠다. 법을 실정법을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겠다 그랬죠.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얘기 들어보면요, 내부적으로 아주 정밀한 법리 검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감청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침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도 이게 감청영장 받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총이니까 총. 감독영장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압수수색 영장이야. 압수수색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볼만, 그러니까 현행 법 절차에서 이 구멍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동안에 막 무대뽀를 해주던 거에서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감청영장만 언급을 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불법이니까. 근데 이게 참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 MB 시절에 MB 5년 동안 MB가 방문한 기업들, MB하고 친하게 지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다 망했어요. 지금요? 그럼요. MB의 손길이 스쳐 지나간 기업들은 다 망했어요. 우선 마이너스의 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방문했던 데들 있잖아요. 거의 다 망했어요. 무슨 이게 벤처 기업이다 그러고 찾아갔던 데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좀 비슷한 그 측면이 있네. 창조경제 모범이라고 찍으면 창조경제 모범이라고 찍으면 망하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예? 펠레의 저주. 펠레가 이긴다라고 하는 팀 다 탈락하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누구의 저주하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가는 거야. 우리 뭐 엄청 영악해졌어. 야, 이게 어떻게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법원이 좀 정신을 차려서 이런 영장이 함부로 안 나오게 좀 해야 되고요. 아니 정부가 이게 국민들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언론의 자유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걸 들여다본 것이 너희들이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집단 민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거 당한 사람들은 다 정부 상대로 소송할 수 있죠. 그러면 웬만큼 불법 행위니까. 다 공개하라고 일단. 여기 통지와 관련돼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구멍인데 이게 감청 대상자 건은 본인한테 뭐 어쨌든 한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카톡을 관계적 그 사람 대상이 아니니까 주고받아갖고 이제 만민공동의 공동 주최자도 300명께 이제 같이 갔다는데. 그렇죠. 본인을 뺀 299명은 통보할 이유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최강욱 변호사 걸 본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거를 감청영장에서 제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대화 내용 당신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 본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했어. 근데 A라고 하는 사람 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A가 B하고 대화하면서 최강욱 이름이 나와. 그럼 이거 최강욱과 연관된 대화니까 그것도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7단계 거치면 대한민국 5천만 다 봤다니까. 참 멋진 놈들이야. 카카오가 지금 며칠, 그러니까 이제 보름 넘게 조금씩 자기들의 입지를 살리려고 이러저러한 꼼수를 부리는데 그럼에도 꼼수라고 불구하고 보이는 거야? 예, 제가 봤을 때는 꼼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시 카톡을 주로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회귀 본능이 있는 거야? 거길 왜 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 정보와 이런 그걸 다 내줬는지, 내줬는지를 명백하게 공개하고. 그러면 우리 이석우 대표를 한번 불러야겠다. 어떻게 깠냐 너네들. 그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진짜 자기들 말을 지키려면 그 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쓰면 왜 괜찮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러시아 사람이 만들어서 독일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 메신저를 보내서 날리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러면 그때 즉시 암호화가 돼가지고 날아가서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고 나중에 그리고 바로 또 지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저장이 안 되고. 시간 설정해 놓으면. 이거는 다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카톡은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그 프라이버시 모드라고 해서요. 올 연말에 도입을 한답니다. 이제 하겠다고 그랬죠. 하는 거고. 그리고 전에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외양간 프로젝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래서 내가 신문을 한다. 신문을 보면 내 이 상상력이 무너져. 외양간 프로젝트야 그게? 자기네 이름이 외양간 프로젝트. 스스로 뒷박치는 줄 아나 보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6일, 7일 정도치를 저장을 했는데 그거를 최근에 2, 3일로 줄였죠. 2, 3일로. 그래서 줄인 이유가 저쪽에서 영장을 받고 수석을 밟으려면 이틀이 지난다. 그러니까 사라진다. 영장 와도 이제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이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이제 개인끼리는 하는 거는 암호화를 하고. 아니 우리 하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거를 이틀로 줄일 거냐 이러면 아젠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국민들의 관심 그쪽으로 쫙 쏠려버린 거거든. 압수수색했을 때 감청했을 때 우리께 나가냐 안 나가냐라고 하는 아젠다로 넘어갔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죠. 다음 카카오는 뭘 공개해줬냐, 뭘 내줬냐. 그렇죠.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순간이요. 다음 카카오는 살아요. 그거 가서 아이디어 좀 줘. 이것이야말로 창조다 그러고. 아니, 꼼수 부리고 피해가려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저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사실 사이버사나 그러니까 군 사이버사령부나 아니면 국정원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의식했던 사이트가 다음 포털이거든요. 물론 다른 사이트도 많이 있었지만. 다음 포털이 그래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아고라도 있고 그러니까 흔히 아고라가 있죠. 흔히 이제 좌빨들 아까도 그 기준이 나왔는데 거기를 굉장히 많이 의식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다음 카카오가 합병되면서 무너지는 것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연스럽게 세력이 약화되고 사람들이 다음 카카오라는 이미지로 다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포털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포털이 요즘 하고 있는 게 이제 언론사들의 그 퀘스트를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그것 또한 이제 카카오톡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다음 카카오가 바로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러네. 그런 아니 이걸 꼼수로 대응하려고 하면 무너져요 진짜. 그리고 언론 자유가 이미 우리나라가 60위권으로 밀려났잖아요. 그 저는 이 와중에 법원이 사실은 뒤에 숨어가지고 별 책임 없이 그냥 있는 거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이건 사실은 법원이 왜 법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의미가 없는 국가기관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 걸러내라고 법원이 영장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선수들 최근에 그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카오톡 저기 하는 거 영장 아무렇게나 막 발부해주는 놈들이 국정원 직원 그 왜 댓글 달았던 여자애 있잖아요. 김직원. 그 영장만 기각시켰다는 거잖아 또. 압수수색. 진짜 멋진 놈들이에요. 아니 근데 한편은 고마워요. 걔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국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 우리가 뭔 얘기하겠어. 아유 정말. 그런데 이게 난 새정치연합에도 좀 불만이네. 뭐냐면 지금 우리 김재엽 기자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 지적하고 그러는 게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은 우리는 다음 카카오가 꼼수를 부린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정부 당국에게 너네가 감청해가고 감청 영장을 가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한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사생활, 이 국민들의 이 의사소통 어디까지 들여다봤냐. 이걸 밝히라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카카오에도 너희들도 공개하라고 하면 다음 카카오에서 덜 부담스럽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새정년이 못하니까 자꾸만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되는 거야 진짜. 사실 이런 논란을 한번 겪으면 이제 법이나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이번 건은 보니까 그냥 소모전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걸 못하게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도감청 감청법, 감청영장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돼 우리한테. 전국구에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돼. 아니 우리 수사권 기소권 없이 이번에 다 취재해낸 거, 조사해낸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안 줘도 해요, 안 줘도. 방금 하 기자가 재밌는 얘기했는데 다음에 지켜오던 거가 합병이 되면서 이제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제가 오기 전에 옛날에 다음에 있던 선수 한 명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다음에도 요 비슷한 마이피플이라는 메신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피플에도 감청영장이 발급이 됐는데 자기네들은 거부했답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마이피플은 거부를 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다음이 카카오하고 합병한 거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회의 자료의 말미가 그 회의 자료 엄청 물고 들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번에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결론으로 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검, 경,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유포자 및 전달자의 추적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고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등을 강구한다.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까지 검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검찰과 포털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특정 단어를 검색해서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만에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포털업체 등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재 발표에 나선 검찰은 박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주요 처벌 사례로 세월호와 박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꼽았습니다. 검찰과 포털 간에 한 라인을 구축하고 허위사실로 판단되면 포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정 단어를 검색어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조회수가 급증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카톡을 시작한 사람과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라고 이걸 이제 막는 게 나오면 그걸 비껴가는 방법을 계속 지금 강구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건 진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딱 이게 내 느낌이 뭐가 드냐면요. 21세기판 긴급조치 구호야. 그러네. 국민들의 모든 사생활을 들어가고 일체의 집회, 일체 모임을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건 뭐냐면 니들 하는 얘기를 다 추적했고 니들 하는 짓을 샅샅이 그렇죠.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왜 북한의 독재 체제가 저기 하다고 하면서 우리 방공 도덕 시간에 가르치는 것 중에 북한은 5호 담당제를 실시한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1인 1인 다 담당하는 거야. 5천만 원 담당제야 이거. 5천만 원 담당제야. 5천만이. 아니 21세기판 긴급조치 구호 맞네. 네.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괜찮아요. 앞으로 편집해버리면 되니까. 예. 1년 반 이제 좀 지나면 총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판적 의미의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감청영장이라든가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는 무작위로 아주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반대 상황에서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이 벌어질 때는 토론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여론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거 이제 이게 동서남북 사각편대가 뜨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기관 대선 이제 댓글 개입하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사이버 그다음에 자기들 쪽에 있잖아요. 또 한 축이. 그다음 뭐가 있어? 종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축 마지막 축이 이쪽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잡아갖고 재갈을 물리고. 이게 여론 조작의 4대 축이 다 작동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원래 이 사람들이 그전 대선 지난 와중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포털은 다 장악이 됐는데. 그렇죠. SNS가 이것들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텔레그램으로 가면은 러시아 가서 지금 압수수색 해올 거야? 푸틴하고 독일 가야 친하니까 된다. 독일 가갖고.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카톡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막 유포되기 시작하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 자체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의도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이 카톡이나 이 폰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검열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게 자기 검열하면서 입을 다물고 이런 거지. 집회장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고 관심 한 번 가질 사람이 안 갖고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빅브라더가 되는 거야 자기들은 이제. 뭐 그런 셈이죠. 샅샅이 다 감시하겠다는 거지. 멋진 놈들이야.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정치권에서 대응하고 아까 얘기했던 다 공개해라. 그다음 두 번째 법제화하고 이런 게 안 되고 있으면요. 지저대다 끝이야. 네. 그럼요. 그러니까 와곽거리면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총선 치를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명백하게 해놓지 않으면 본인들의 명줄이 달린 상황인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죠. 몰라요, 지들이. 그러고 지금 국정감사하면서 자기 이름 석자 나오면 좋아갖고 그냥 들썩들썩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서 이 국정감사하면서 쟤들이 이런 거 갖고 막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도 지는 척하고 양보도 했다 밀렸다고 하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속으로는 세월호 잊혀져 가고 있지. 이러고 좋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무용론 그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 해봐야 뭐하냐. 예? 세월호 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고 쟤들이 작전 피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 안 하지. 이거 공개하라고 주장도 안 하지. 이거 막을 수 있는 법 개정도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만 바빠지는 거야 전국구만. 사이버 사찰을 막 승질나다 보니까 사이버 사찰이 사이버 로 보인다. 아유.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오늘 저녁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감청영장이 들어와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안이하게 대처에 혼란을 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이나 정부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청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그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측은 일반 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영장이 집행된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절차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what you'll get when you mess with us. 하지만 압수수색만으로도, 즉 감청영장이 아닌 압수수색만으로도 충분히 감청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와 검찰이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히자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감청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측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과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감청만 언급했을 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기존처럼 협조하는 것에 주목됩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내일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사이버 검열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달 전에는 사이버 검열을 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사이버 검열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를 놓고 대책회의를 한 셈이죠. 네, 오늘 회의의 핵심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허위 사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즉 공세적인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지난 회의로 인해 제기됐던 사이버 검열 논란을 잠재우는 방어적인 성격의 회의가 열린 건데요.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처 실무 관계자들은 최근 확산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수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재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후적인 게시글 검색도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허위 사실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털업체와 한라인을 구축해 글을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오늘 사이버 사찰에 대해서
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대책은 또 답답한 심정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들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최강욱 기자님 그럴 뻔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꾸려서 함께 살고자 하는 본성 같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확대된 것이 국가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안전하게 함께 살자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감시하면서 그 공동체의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감옥을 만들어서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도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단순한 뭐 이제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본질 자체를 바꿔놔야 된다. 그리고 법원은 뭐 하고 있는지 정말 절실하게 물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원 기자님. 많이 잊혀졌는데 7월 30일 그 730 선거에서 승리의 분기점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카톡을 이용한 여론전이었거든요. 카톡에서 특히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이러저러한 선거전들이 벌어졌어요. 그것 하나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된 유언 비어들이 대규모로 유포된 것도 카톡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의도되든 의도치 않았든 세월호나 아니 730을 이용하려고 했던 쪽에서는 카톡에서의 여론전은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카톡과 관련된 논란은 그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싸우자. 그 자리에 남아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할 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기사만 써야지 이제 선동까지 하네. 일단 이 회의 자료부터 다 카톡으로 보내야 되겠네. 회의 자료. 아니 회의 자료 그냥 보내지 말고 멋진 놈들의 회의 자료. 자 마지막으로 김재섭 기자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정리 말씀해 주시고. 예, 사실 그 카카오의 이미지가 뭐냐면 그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그 초콜릿 원료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 사회를 좀 이게 달콤하게 하는 그런 데 그 원료 구실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있었나요? 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달콤한 거 먹다 우리 있어갔네. 뭐 그런 셈이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카카오의 영문은 CACAO잖아요. 근데 KAKAO가 도메인 등록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 카카오는 이미 누가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카카오의 독일식 발음이 그 KAKAO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으로 갈 운명이 있었네. 그래서 이 지금의 사실 우리 하 기자가 지적한 대로 이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사실은 이 사회가 지금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이용자들이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용자들이 지금 그 편하다고 하는 걸 갖고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다음 카카오 경영진들도 김범수 의장도 좀 정부에 좀 맞서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그걸 좀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용자들은 이 카카오를 지키는 게 내 권리 지키는 거라는 좀 의식을 갖고 앞으로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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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국구 댓글 보니까 가슴 아프게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듣지 않고 패스하렵니다. 그게 이제 지난 후에 그렇죠. 세월호 항적 가족들이 복원했다. 라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듣고 있으면 이 막막한 심정, 답답한 심정을 파고 들어가고 우리가 캐낸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걸 듣고 있으면 또 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 대책이 없는 이런 마음을 도대체 이제 버티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은 안 듣겠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무척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가급적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안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까 하영 기자도 다음 카카오가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이 왜 내 거를 함부로 받느냐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이 정부에게 정부가 너네들 뭘 받는지 공개하라라고 싸우는 게 옳은 거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정치권에다가 내가 뽑아준 국회의원, 내가 지지하고 있던 정당들에게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앞장서서 좀 요구해라. 그리고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 우리 것을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이 못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정답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아주 찝찝한 내용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 즐겁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옳지 못한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기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